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폴 크루그만 국제경제학 그 핵심을 파고드는 시간 바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생산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를 들여다볼 건데요. 특히 자산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 AA 곡선이라는 녀석, 제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웜업해 볼까요? 이런 질문 어떠세요?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해서 생산량이 늘었어요. 그럼 환율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와, 이거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복잡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 그 열쇠를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울 AA 곡선이 쥐고 있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갈 길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먼저 자산 시장의 두 기둥부터 보고 얘네들이 어떻게 만나는지, 그래서 AA 곡선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볼 겁니다. 그리고 이 곡선을 막 움직이는 힘까지 알아본 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마칠게요. 준비되셨죠? 바로 가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자산시장 균형의 두 기둥. 자산시장 하니까 벌써부터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핵심은 딱 두 개. 바로 화폐시장이랑 외환시장. 이 둘의 균형을 동시에 보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배우 두 명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왼쪽 화폐시장은 돈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자율 R을 결정하고요. 오른쪽 외환시장은 나라 돈끼리의 교환 비율인 환율 E를 결정합니다. 오늘 이 두 주인공 이자율과 환율이 어떻게 춤을 추는지 잘 보셔야 해요. 꼭 기억해두세요. 자, 먼저 화폐시장부터 들여다보죠. 이 수식 보자마자 머리 아프신가요? 괜찮아요. 그냥 시소라고 생각해보세요. 아주 쉬워요. 왼쪽은 뭐냐?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어놓은 돈의 총량이에요. 시소 한쪽에 올려놓은 무게추 같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우리가 소득이 늘고 이자가 바뀌면서 돈이 이만큼 필요해 하는 돈에 대한 수요입니다. 이 시소가 팽팽하게 수평을 딱 이룰 때 바로 그때가 화폐시장의 균형 상태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음 타자는 외환시장입니다. 이 식은 이름은 이자율 평형 조건인데 이것도 사실 투자자들이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는 상황이에요. 자, 왼쪽의 R은 우리나라에 돈을 넣어뒀을 때 받는 국내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해외에 투자했을 때 기대되는 총수익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자에다가 나중에 환율이 오르고 내리면서 생길 이익이나 손해까지 다 계산한 값이죠. 당연히 사람들은 더 이득인 쪽으로 돈을 옮기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양쪽의 기대 수익률이 똑같아지는 지점이 생기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환율 E가 딱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따로따로 봤던 두 시장, 화폐시장과 외환시장. 이제 드디어 이 둘을 하나로 합쳐볼 시간입니다. 이자율과 환율이 과연 어떻게 엮여서 돌아가는지 그 흥미진진한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짜잔!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거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와, 처음 보면 이게 대체 뭐야 싶으시죠? 네 칸으로 나누어져 있고 막 선이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저랑 낯이 한 칸 한 칸,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시면 아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이 안에 생산량, 이자율, 환율의 비밀이 다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저 그림에서 오른쪽 아래 칸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던질게요. 우리나라 전체 생산량, 그러니까 Y가 쑥 올라가면 국내 이자율 R은 어떻게 돌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네, 정답은 올라간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생산량이 늘었다는 건 경제가 더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시장에 물건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사고 파는 거래도 훨씬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거래했을 돈이 더 많이 필요해집니다. 돈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돈의 몸값인 이자율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그래프에서도 화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슝 이동하면서 균형 이자율 R이 위로 쑥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도미노의 다음 조각을 쓰러뜨려 볼까요? 방금 이자율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올라간 이자율이 과연 환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자, 이제 시선을 그래프의 왼쪽 윗부분으로 옮겨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이자율이 다른 나라보다 더 높아요. 그럼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어떨까요? 와, 한국에 투자하면 이자를 더 많이 주네 하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투자하려고 막 몰려들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화를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화의 인기가 치솟고 가치가 올라갑니다. 즉, 원화가 강세가 되는 거죠. 환율 E는 그래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좋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다 맞춰졌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온 이 논리의 흐름을 쭉 연결하면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AA 곡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AA 곡선 위에 점 하나를 찾는 건 마치 점미끼 놀이 같아요. 자, 따라오세요. 1단계. 먼저 암호 생산량 수준 Y1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2단계. 그 Y1일 때 화폐 시장에서 균형 이자율 R1이 얼마인지 찾아요. 아까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했던 거죠. 3단계. 이제 그 R1을 가지고 외환 시장에 가서 이자율이 이만큼일 때 균형 환율은 얼마 하고 이 원을 찾는 겁니다. 왼쪽 위 그래프에서요. 자, 이렇게 찾아낸 Y1과 이 원의 짝꿍, 이 점 하나가 바로 AA 곡선 위에 소중한 한 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찾았던 그런 점들을 다른 생산량 수준에서도 계속 똑같이 찾아서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스르륵 내려가는 아주 멋진 곡선이 탄생합니다. 이게 바로 AA 곡선이에요. 이 선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화폐 시장과 외환 시장을 동시에 평화로운 균형 상태로 만들어주는 생산량 Y와 환율 E의 환상적인 조합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자산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보물지도나 마찬가지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왜 이 AA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일까요? 너무나 명확하죠. 우리가 방금 따라왔던 그 길 그대로입니다. 생산량 Y가 오르면 이자율 R이 오르고 그래서 환율 E는 떨어진다. 이 3단 콤보 때문이에요. 즉, 생산이 늘면 환율은 떨어진다는 이 반비례 관계. 이게 바로 AA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AA 곡선이 항상 얌전히 그 자리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외부 충격이 꽝 하고 오면 이 곡선 자체가 위나 아래로 막 움직여버립니다. 마치 지질이 나서 땅이 움직이는 것처럼요. 과연 어떤 힘들이 이 AA 곡선을 통째로 움직이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AA 곡선을 움직이게 만드는 주범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지, 통화 공급, 아니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지, 또 사람들이 앞으로 환율 오를 것 같은데 하는 기대 심리, 그리고 해외 이자율이나 화폐에 대한 수요 자체가 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변수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중앙은행이 갑자기 돈을 헬리콥터로 뿌리듯이 확 늘렸다고 상상해 보세요. 통화 공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돈의 값, 즉 이자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 이자가 너무 싸니까 투자 매력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고 하겠죠.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쑥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이 현상이 생산량이 얼마든 상관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AA 곡선 자체가 통째로 위로 슝 하고 이동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논리적이지 않나요? 와,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머릿속이 살짝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 제가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핵심만 딱 짚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의 핵심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AA 곡선이 뭐다? 자산시장을 균형으로 이끄는 생산량 Y와 환율 E의 짝꿍들이다. 둘째, 왜 우하향한다? 생산이 늘면 결국 환율이 떨어지는 반비례 관계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뭐가 AA 곡선을 움직인다? 통화량이나 기대 심리 같은 외부 충격이 오면 곡선이 통째로 움직인다. 이 3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오늘 완벽하게 이해하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경제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쪽, 바로 자산시장을 나타내는 AA 곡선을 완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또 다른 퍼즐 조각, 바로 상품 시장의 균형을 보여주는 DD 곡선 기억나시죠? 만약 이 AA 곡선과 DD 곡선, 이 두 거대한 힘이 마침내 한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면 과연 우리 경제 전체에는 어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 길잡이,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